일본이 못한 일을 한국이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미국 상원 보좌관의 한마디에 워싱턴은 일순간 뜨거워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이제 그 다음 타겟은 바로 대한민국.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더 처참할 것이라며 확신에 찬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단 24시간 후 트럼프의 발표 한마디가 모든 예측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겠습니다. 50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일본은 당혹스러워했고 전 세계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숨기고 있던 비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은 감정적입니다. 일본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랜트의 말이 도쿄 브리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오후 일본 외무성 특별회의실에서 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저는 마이클 레녹스 미군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30년 동안 동맹국들의 협상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날만큼 확신에 찬 순간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해 도쿄에 도착한 그날 새벽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도중 일본 측의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차량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켈리 브록스 우리 팀의 국방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하네요.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켈리는 한국에서 3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에 일본 방식에 늘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제게 일본은 가장 이상적인 동맹국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이며 무엇보다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브리핑실에 들어서자 이미 수십 명의 관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일본 재무성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단 하나의 숫자만 있었습니다. 오버 500억 달러. 향후 10년간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었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일본 총리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 시대입니다. 그 순간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완벽한 동맹의 공식 충성심 곱하기 자본. 그런데 그랜트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금액 조정 중이래요. 늘 그렇듯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는 창원 군사위원회의 보좌관으로 일본 전문가를 자처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분석은 항상 정확했죠.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제안을 하고 한국은 끝까지 협상하며 조정을 합니다. 켈리가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숫자 대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모델입니다. 저는 그녀를 돌아봤어요. 신뢰라. 그건 서류에 적을 수 없는 값이잖아요. 국방부는 숫자를 원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숫자만으로 동맹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켈리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랜트가 코음을 쳤어요. 브룩스 분석관, 당신은 한국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군요. 여기 좀 보세요. 그는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일본 사상 최대 규모 대미 투자 확정. 한국은 여전히 협상 중.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일본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그의 말에 일본 관료들이 일제히 길립박수를 쳤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동맹의 미래라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켈리가 또 말했습니다. 레녹스 제독님, 내일 요코스카 기지 행사 준비 자료 보셨어요? 물론이죠. 한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뭘 준비하는지 아세요? 저는 관심 없다는 듯 창밖을 봤습니다. 뭘 준비하든 500억 달러를 이길 순 없을 겁니다. 켈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숫자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전부죠?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이요? 신뢰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진짜 협력이요. 저는 그녀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브룩스 분석관 국제정치에서 감상주의는 사치예요. 일본이 보여준 것처럼 명확한 숫자와 즉각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일본형 충성 외교의 성공 사례에 500억 달러가 증명하는 완벽한 동맹. 그러면서 한국 부분은 간단히 정리했죠. 협상 지원으로 신뢰도 하락우려. 그런데 새벽 2시쯤 켈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동님, 한국 청와대에서 발표한 자료 보내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무시하고 잠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믿었습니다. 30년 경력의 해군 전략가로서 동맹의 가치를 측정하는 완벽한 공식을 찾았다고 확신했죠. 500억 달러. 그것이 황금의 방정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코스카로 출발하기 전 그랜트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레녹스 제독 어제 보고서 잘 봤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한국은 늘 시간을 끌죠. 감정적 협상이라고 할까요? 반면 일본은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충성심이죠. 그때 켈리가 문을 두드렸어요. 출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독님 어젯밤에 보낸 자료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제가 짧게 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랜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3,500억을 제시했다던데요. 그것도 10년 분할이라고 역신하군요. 저는 실수했습니다.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그것도 분할로요. 켈리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한국은 기술 협력과 공동 개발을 브룩스 분석관,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국방부가 원하는 건 당장 사용 가능한 자금입니다.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차에 오르자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요코스카까지 1시간 30분 예상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도쿄에 완벽하게 정돈된 거리를 봤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도시. 그것이 일본이었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동맹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차가 막 도쿄를 빠져나갈 때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 뒤돌아봤습니다. 제동님 대통령께서 묻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무슨 발표를 한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일본 외무성은 상당히 신경 쓰는 것 같던데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본이 신경 쓴다. 500억 달러를 확보한 그들이 켈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주에서는 돈이 아닌 다른 것을 보여줄 겁니다. 다른 것 제가 물었어요. 신뢰의 구조요.
저는 그녀의 말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뢰의 구조라니. 그게 5에 500억 달러보다 중요할 수 있을까요? 수석 보좌관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벌써 비교 기사를 쏟아내고 있네요. 일본의 500억 대 한국의 500억. 당연한 결과죠. 그랜트가 거들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때 켈리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구조는 거짓말을 못해요. 무슨 의미죠?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의 500억이 선불이라는 거 아시죠? 반면 한국의 500억은 매년 실적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예요. 위험을 공유하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 적은 금액이잖아요. 켈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동님, 진짜 동맹은 위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익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학적인 얘기는 그만하죠. 우리는 요코스카에서 실제를 볼 겁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완벽한 시스템으로요. 차가 기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USS 조지 워싱턴함이 보였어요. 일본 측 환영 인파가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계획표대로 분 단위로 진행되는 행사. 이것이 제가 아는 동맹이었어요. 그런데 문득리가 어젯밤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털어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5대 500억 달러의 증거였으니까요. 숫자로 증명된 의심할 여지 없는 황금의 방정식 말입니다. 요코스카 기지의 아침은 특별했습니다. USS 조지 워싱턴함 갑판 위에 오르자 태평양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들이 우리를 맞았는데 그들의 경례는 각도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3명의 미합동 장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저는 30년 군 생활 중 그렇게 완벽한 동작을 본 적이 없었죠.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모범적인 동맹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일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이 아닌 투자로 증명합니다. 고 500억 달러.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박수 소리가 너무 균일했습니다. 시작과 끝이 칼같이 맞아떨어졌죠. 켈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박수 소리 들으셨어요. 연습한 것 같지 않나요? 질서가 나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질서와 복종은 다른 거예요. 제동님, 그때 일본 총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미일 동맹의 황금 시대를 선언합니다. 우리의 충성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자 자위대 장교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반자이 3명이 동시에 따라 외쳤습니다. 반자이 그랜트가 감탄했습니다. 보세요, 레녹스 제독.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한 목소리 한 방향. 그런데 저는 잠깐 다른 것을 봤어요. 맨 뒤쪽에 젊은 일본 수병 하나가 입만 번긋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고 신용만 하는 거였죠. 그 순간 옆에 상관이 그를 쏘아봤고 수병은 황급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켈리가 속삭였습니다. 보셨죠?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질서예요. 과장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군대는 원래 명령 체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행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발표했어요. 새로운 레이더 기지 건설 미사일 방어 체계 확충, 그리고 연합훈련 횟수를 2배로 늘리겠다는 내용이었죠. 모든 것에 구체적인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랜트가 자신의 폰을 보여줬어요. NHK 속보입니다. 한국 트럼프 방문 준비 찾을 경주 행사장 시설 미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한국답네요. 아니에요. 켈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일본 언론의 시각일 뿐이에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라니 또 그 얘기입니까? 켈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어제 한국 국방부에서 23차 협상 결과를 발표했어요. 3년 500억 투자안의 구조를 보세요. 매년 성과를 평가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가 특별하죠? 그랜트가 비웃었습니다. 불확실성만 높이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창호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거죠. 미국도 약속을 지켜야 하고 한국도 성과를 내야 해요. 진짜 파트너십이라면 일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켈리의 말을 무시하고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완벽하게 정렬된 의자들, 정확한 간격으로 설치된 깃발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동맹의 모습이었어요. 점심 리셉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관료들이 미국 대표단을 하나하나 에스코트했죠. 정해진 자리, 정해진 메뉴, 정해진 대화 모든 것이 계획표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일본 관료들은 트럼프의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 일본 해군 제독에게 물었어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비전은 완벽합니다.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도 있을 텐데요. 우리의 입장은 미국과 같습니다. 그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어요. 켈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동맹인가요? 아니면 복종인가요? 협력이죠. 제가 답했지만 처음으로 확신이 약간 흔들렸어요. 오후 행사는 구축함 시찰이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최신의 이지스함이었죠.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미국 기준에 맞춰져 또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랜트가 감탄했어요. 완벽하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인다. 그게 정말 건강한 동맹일까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일본 외무성 관료가 다가왔습니다. 레녹스 제독님, 한국 측 동향 보고서입니다. 그가 건넨 문서를 보니 한국의 모든 일정과 준비 상황 예상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자세히 감시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쟁국의 동향 파악은 기본입니다. 그가 사무적으로 답했어요. 켈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동맹국 아닌가요? 왜 경쟁국이라고 하시죠? 일본 관료가 당황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물론 동맹국이죠.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랜트가 말했습니다. 동맹국도 경쟁할 수 있죠. 누가 미국에 더 유용한가를 두고 말입니다. 그게 동맹의 본질인가요? 켈리가 물었어요. 현실이죠.
그랜트가 답했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신뢰를 얻는 겁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5억 500억 달러. 그것은 분명 힘의 증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신뢰의 증거이기도 할까요?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인상적이야. 모든 것이 완벽해. 네, 대통령님. 수석 보좌관이 답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는 안 해. 트럼프가 웃었어요. 1억 달러를 이길 순 없으니까. 그때 켈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뭐라고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님. 켈리가 물러섰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는 방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완벽한 질서, 완벽한 충성, 완벽한 투자. 일본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을까요? 켈리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질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편견일 뿐이야. 일본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니까. 그날 밤 일본 외무성에서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협상한 분석이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한국은 감정적 접근으로 실질적 이익을 놓치고 있음. 저는 그 문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맞아. 이게 핵심이야. 감정, 대이성, 불확실성 대 예측 가능성. 일본이 이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하지만 잠들기 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요코스카에서 본 그 젊은 수병의 눈빛, 두려움에 떨며 반자이를 외치던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동맹의 모습일까요?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그랜트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한일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객관적 데이터로 작성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펴자마자 놀랐습니다. 일본의 모든 지표가 압도적이었어요. 투자 규모, 이행 속도, 군사 협력 수준. 반면 한국은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죠. 특히 협상 지연 23회라는 문구가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23회나 만났는데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랜트가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늘 이렇죠. 감정적으로 접근하다가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때 켈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이 보고서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그랜트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켈리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어제 받은 국무부 원본 문서와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23차 회의는 지연이 아니라 단계별 합의 과정이었어요. 매 회의마다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고요. 그랜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한국 측 주장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켈리가 USB를 꺼내 들었어요. 여기 원본이 있습니다. 국무부 공식 문서예요. 한국은 첫 회의부터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고 미국이 오히려 수정을 요구한 거였어요. 저는 두 문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 달랐어요. 그랜트의 보고서에는 한국이 계속 요구 사항을 바꾼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원본에는 미국 측이 추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나와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그랜트를 쳐다봤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해석의 차이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결과예요. 일본은 즉시 500억을 약속했고 한국은 아직도 3,500억을 두고 조건을 따지고 있잖아요. 켈리가 화를 냈습니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10년 분할 납부 성과 연동 위험 공유. 이게 왜 부정적인 겁니까? 불확실하니까요. 그랜트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어요.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매라고 방송했죠. 묘하게도 그 흔들림이 제 마음 상태와 같았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뒤쪽 좌석에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수석 보좌관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 협상안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 트럼프가 코움을 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그때 500억. 이게 전부야.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한국 대통령 경주 에이펙 특별 연설 예고. 새로운 동맹 패러다임 제시할 것. 새로운 패러다임. 그랜트가 비웃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거죠. 켈리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이 준비한 건 돈이 아니에요. 기술 협력 프로그램이에요.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인공지능 방어 시스템.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제한이에요. 비행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이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기술이었으니까요. 그게 가능할 리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그런 기술을 이전할 리가. 한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독자 개발했어요. 켈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동 개발이에요. 미국도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랜트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국이 미국에게 가르칠 게 뭐가 있다고? 그때 국방정보국에서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조선 기술 특정 분야에서 미국 추월 저는 그 보고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모듈식 건조 기술이 미국보다 30% 빠르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비용이 절반이라는 거였죠.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행단의 기술 자문관이 답했습니다. 네. 제동님, 한국은 지난 10년간 조선 기술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특히 자동화와 모듈화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랜트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전체 군사력은 일본이 앞서죠. 이지, 이지 숫자만 봐도 숫자가 전부는 아니에요. 켈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이지스 한 척이 일본의 두 척 역할을 한다면요.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공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본의 충성과 자본, 한국의 기술과 조건.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비행기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승무원이 당분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방송했죠. 창밖에 구름이 검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기장의 방송이 들렸어요. 켈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동님, 당신은 정말 숫자만 보시나요? 동맹의 본질이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동맹은 상호 이익이죠.
제가 교과서적인 답을 했습니다. 그럼 일본의 500억이 정말 상호 이익일까요? 아니면 일방적 충성일까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랜트가 끼어들었어요. 충성도 가치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측 가능한 복종이 진짜 동맹인가요? 켈리가 반문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국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돈된 도쿄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산과 도시가 어우러진 복잡한 지형.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복잡함 속에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10분 후 인천공항 착륙합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그랜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레녹스 제독, 제 보고서를 다시 보세요. 한국의 협상 스타일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보고서와 켈리의 원본 문서를 다시 비교했습니다. 분명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랜트의 보고서가 너무 깔끔했다는 거였죠. 마치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데이터를 맞춘 것 같았어요. 그랜트, 이 보고서 언제 작성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밤에요.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어제 밤에 이 모든 분석을 다 했다고요? 그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줬어요. 켈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독님, 누군가는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 2대가 호위하며 나타났어요. 일본의 일사불란한 환영과는 달랐지만 뭔가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걸 보세요. 수석 보좌관이 창밖을 가르쳤어요. 공항에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정말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서 있었어요. 조직된 환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것 같았죠. 어떤 이들은 환영합니다 라고 쓴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환영 아닐까요? 켈리가 말했습니다. 그랜트가 코움 쳤어요. 저런 무질서한 모습이요. 무질서가 아니라 자발성이에요. 켈리가 반박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또 알림이 왔어요. 한국 대통령 경주 연설문 일부 공개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신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게 5조 500억 달러보다 가치 있는 걸까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바람이 들어왔어요. 도쿄의 차갑고 정돈된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생동감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맞이했는데 일본과 달리 악수 후에 미소를 지으며 뭔가 농담을 했어요. 트럼프가 크게 웃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지 못한 광경이었죠.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켈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신뢰의 구조, 그게 정말 존재하나요? 경주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여전히 얼구심을 품은 채 공항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알던 공식 그 황금의 방정식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어쩌면 동맹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에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과는 달랐어요.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를 안내했는데 그들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웰컴 투 경주 한 청년이 밝게 인사했어요. 천년 고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랜트가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준비가 부족하네요. 전문 통역관도 있고 없고. 하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네. 마음에 들어 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좌석 배치가 일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탁이었죠. 높낮이 없이 모두가 같은 눈높이에 앉도록 되어 있었어요. 켈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화백회의 전통이에요. 모두가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는 거죠. 비효율적이네요. 그랜트가 평가했습니다. 누가 주도하죠? 모두가 주도합니다. 켈리가 답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트럼프와 악수를 나누는데 두 손으로 정중하게 잡았어요. 그러고는 영어로 직접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어요.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시작했죠.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미국 대표단 여러분.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랜트가 제게 속삭였어요. 빈손으로 철학 강의나 하는군요. 하지만 한국 대통령은 계속했습니다. 일본은 5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우리는 500억을 제시합니다. 더 적은 금액이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스스로 불리함을 인정하다니. 하지만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다릅니다. 일본은 돈을 주고 충성을 삽니다. 우리는 위험과 이익을 함께 나눕니다. 실패하면 함께 책임지고 성공하면 함께 축하합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입니다. 그 순간 트럼프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그리고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느리지만 힘 있는 박수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트럼프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한국 대통령이 계속했어요. 우리는 매년 성과를 평가받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구조. 이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신뢰의 설계입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이 문서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정문 초안이었어요. 저는 빠르게 후봤는데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년 양국이 상호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 규모를 조정한다는 거였죠. 이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창후 견제 시스템이네요. 켈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수치보다 사람을 보세요. 저 구조가 만들어내는 관계를요. 그랜트가 코음을 쳤습니다. 감정 외교의 쇼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트럼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계속해 보시죠. 한국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단순했어요.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한국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인프라를 결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미국은 일자리를 얻습니다.
트럼프의 눈이 반짝였어요. 일자리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시작으로 5조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그랜트가 반박하려 했지만 트럼프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계속 들어보자.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공동개발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받는 게 아니라 한국의 모듈 건조 기술을 미국에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미 해군 기술록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잠깐, 이게 사실입니까? 건조 기간을 30% 단축할 수 있다고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재래식 잠수함에서 증명했습니다. 이 기술을 핵 잠수함에 적용하면 미국도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시선이 호기심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때 외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님, 일본이 5제억 달러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대통령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일본은 중요한 동맹국이죠. 하지만 동맹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일본은 자본으로 충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뢰로 미래를 설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본은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일본은 따릅니다.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일본은 지불합니다. 우리는 투자합니다. 그 대답에 트럼프가 크게 웃었어요. 마음에 드는군요. 질문하는 동맹이라 그랜트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대통령님이 저 감성적인 말에 넘어가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그는 거래의 본질을 알죠. 그리고 지금 한국이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켈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제동님? 아직도 숫자만 보이시나요?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20년간 믿어온 공식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확실히 뭔가 다르네요.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한 활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뢰의 힘이에요. 켈리가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존중으로 만든 관계의 힘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엔 지혜 응답 시간이었어요. 미국 측 참가자들이 활발하게 질문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방적인 브리핑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토론이 벌어졌죠. 국방참모 한 명이 물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함께 실패하고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동맹이니까요. 일본처럼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건가요? 보장 대신 신뢰를 드립니다. 계약서 대신 관계를 만듭니다. 그랜트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 좋은 말씀이지만 미국 의회는 숫자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수익을 말이죠. 한국 대통령이 그를 똑바로 봤어요. 그랜트 보좌관님, 일본의 500억이 정말 수익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출입니까? 그랜트가 말이 막혔습니다. 우리의 삼송 500억은 투자입니다. 미국의 기술이 남고 일자리가 생기고 역량이 쌓입니다. 10년 후 미국 조선업은 다시 세계 정상에 설 겁니다. 그게 진짜 수익 아닙니까?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야.
돈을 받기만 하면 뭐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어야지.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신뢰의 구조, 상호평가 위험 공유, 공동 성장. 그리고는 그 옆에 물음표를 그렸어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 회의가 끝나갈 무렵. 신은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님 한 문장으로 한미동맹을 정의한다면 한국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함께 걷는 길 단순하지만 강력한 대답이었어요. 일본이 말한 영원한 충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죠. 트럼프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동맹의 형태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경주의 하늘은 맑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20년간 믿어온 공식, 그 황금의 방정식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동맹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고, 한국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랜트가 투덜거렸어요. 퍼포먼스일 뿐이에요. 결국 돈이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뭔가 본질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죠. 경주 회담이 끝난 다음 날 아침 호텔 식당이 갑자기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폰을 확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방금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는 신뢰로 증명된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핵 추진 잠수함 비술은 미국이 영국 외에는 어떤 나라와도 공유하지 않은 최고 기밀이었으니까요. 그랜트가 뛰어들어 왔습니다. 제동님 보셨습니까?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진정하세요, 그랜트. 진정하라고요. 우리의 최고 기밀을 한국에 넘기는데 그가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일본은 5조 500억 달러를 바쳤는데도 이런 기술은 요청조차 못했어요. 켈리가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일본은 요청하지 않았고 한국은 제안했죠. 공동 개발을요. 말장하지 마세요. 그랜트가 소리쳤어요. 그때 백악관 긴급 브리핑 소집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면으로 연결되어져 있었고 국방장관과 합참의도 참석했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들 놀란 것 같은데 이건 충분히 계산된 결정이야. 국방장관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을 보세요. 핵 잠수함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화돼 핵심 부품은 미국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건조 과정에서 얻은 모든 혁신 기술을 미국과 공유하죠. 그래도 위험합니다. 그랜트가 항의했어요. 기술 유출 가능성이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해군 기술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특히 모듈식 건조 기법은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죠. 저는 화면에 띄워진 데이터를 보며 놀랐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방식대로 하면 핵 잠수함 건조 비용이 40% 절감된다는 분석이었어요. 건조 기간도 2년 단축되고요. 숫자를 보세요. 켈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일본의 500억은 그냥 소비되는 돈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3조 500억은 투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창무부 차관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일본 투자의 70%는 미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하는 데 쓰입니다. 일본에 일자리가 생기죠. 반면 한국 투자의 80%는 미국 내에서 지탱됩니다. 미국에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랜트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더 많은 돈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해. 트럼프가 그의 말을 잘랐어요. 나는 사업가야. 좋은 거래가 뭔지 알아. 그때 CNN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정부 긴급 대책회의 소집 한국 핵잠 승인의 충격. 그랜트가 폰을 들어 보였어요. 보십시오. 일본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배신.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했나 신뢰는 못 사지. 켈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뢰가 기술을 불러낸 거예요. 한국은 미국을 믿고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했고, 미국도 그 신뢰에 응답한 거죠. 저는 모니터를 보다가 시선을 돌려 회의실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국방부 관계자들은 흥분해 있었고 해군 장교들은 기대에 차 있었죠. 오직 그랜트만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미기술 국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레녹스 제독님, 한국 조선소를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다녀왔어요. 놀라웠죠. 그들의 자동화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용접 로브 기술은 예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일본이 계속 로비를 했죠?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일본이 최고의 동맹이라고, 한국은 믿을 수 없다고. 그랜트 같은 사람들이 그런 보고서를 계속 써댔으니까요.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마스가 프로젝트의 첫 거점으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죠.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10년간 방치되었습니다. 해군 시설국장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이 조사한 결과 6개월이면 현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6개월 그랜트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해요. 한국은 자국 조선소를 3개월 만에 현대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켈리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들의 모듈식 개조 기법을 쓰면 가능해요. 트럼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진행하자. 그리고 이틀 후 필라델피아에서 시연회를 열어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그랜트가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대통령님 재고해 주십시오. 일본과의 관계가 일본 트럼프가 그를 쳐다봤어요. 일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지? 돈 받는 법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다르다. 트럼프가 계속했어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 한다. 그게 진짜 동맹 아닌가? 회의가 끝난 후는 호텔 로비에서 켈리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이제 믿으시나요, 신뢰의 힘을? 솔직히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30년간 믿어온 것들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거예요. 켈리가 말했습니다. 동맹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기는 거죠. 그때 제 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보낸 메일이었어요. 긴급 미관계 재정립 필요. 추가 투자용이 있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일본도 깨달은 거죠.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필라델피아로 출발하기 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준비한 시원 계획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설계도를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혁명적이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이미 우리 조선소에서 구현했습니다. 이제 미국 조선소에도 적용할 차례예요. 그랜트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계획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켈리가 반박했습니다. 이건 이미 증명된 기술이에요. 한국은 이걸로 세계 1등 조선 강국이 됐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아침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숫자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트럼프 SNS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한국과 함께 그랜트가 보고서를 찢어버렸어요. 이건 실수예요. 역사적 실수.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충성이냐 신뢰냐의 선택. 복종이냐 협력이냐의 선택. 그리고 미국은 신뢰와 협력을 선택한 거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켈리가 말했습니다. 제동님, 이제 숫자 대신 사람이 보이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눈에서 뭔가를 봤어요. 뭘 보셨죠? 자부심이요.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 저는 일본에서 본 그 젊은 수병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진짜 동맹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네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필라델피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황금의 방정식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로 그랜트가 제 옆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아니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요. 진실을 보지 못한 것으로 창 밖으로 태평양형이 보였습니다. 그 바다 위를 한국과 미국의 핵 잠수함이 함께 항해할 날이 머지 않았죠. 돈으로 산 관계가 아니라 신뢰로 만든 동맹의 증거로서 말입니다. 필라델피아로 가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때 켈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USB가 들려 있었죠. 제동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긴급했어요. 지금은 좀 저는 멀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보셔야 해요. 필라델피아 도착 전에 켈리가 USB를 제 노트북에 꽂았어요. 그랜트가 숨긴 원본 문서들입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한미협상 1차부터 23차까지의 모든 회의록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어요. 그랜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이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에요. 켈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명확한 구조를 제시했어요. 10년 분할 납부. 하지만 그냥 분할이 아니에요. 보세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매년 납부 금액이 달랐어요. 첫 해는 100억 달러, 둘째 해는 200억, 셋째 해는 300억.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였죠. 왜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에요. 켈리가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면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실패하면 양쪽 모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다음 문서를 열었습니다. 위험 공유 조항이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한국도 동일한 비율로 손실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죠. 일본은 이런 조항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켈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의 5,500억은 그냥 주는 돈이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미국은 책임이 없죠. 그럼 일본이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켈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함정이에요. 책임이 없으면 노력도 없어요. 한국 방식은 양쪽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구조예요. 저는 계속 문서를 읽었습니다. 기술 공유 조항, 인력 교류, 프로그램 공동 연구 개발 계획, 모든 것이 상호적이었어요. 일방적인 게 하나도 또 없었죠. 신뢰는 문서가 아니라 구조였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랜트가 나타났습니다. 뭘 보고 계신 겁니까? 당신이 숨긴 진실을요. 켈리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랜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해석의 차이일 뿐. 해석 제가 일어섰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그랜트.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터뜨렸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진짜 동맹이니까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감히 작은 나라 켈리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세계 역일권 경제 대국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고요. 그래도 일본이 뭐요? 제가 물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준다고 그 돈으로 뭘 샀죠? 복종 침묵. 그랜트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런 이상론으로 국방을 못 지킵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랜트 보좌관, 당신의 보고서 조작에 대해 이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랜트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는 자리에 주저앉았죠. 국방장관이 계속했습니다. 이상론이 아니라 미래 전략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모델은 21세기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저는 다시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15번째 회의록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협상단이 제안한 내용이었죠. 신뢰지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켈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평가 시스템이에요. 양국의 협력 수준을 매년 측정하는 거죠. 약속 이행률, 기술 공유 정도, 인력 교류 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점수를 먹이는 거예요. 점수를 먹인다고요? 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 다음에 투자 규모가 조정돼요. 신뢰가 높으면 투자가 늘고 낮으면 줄어드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신뢰를 숫자로 만들었네요. 그것도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 평가예요. 켈리가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평가하고 한국도 미국을 평가해요. 그랜트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평가한다고 주제넘은 왜 주제넘죠? 켈리가 반문했습니다. 진짜 동맹이라면 대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입고 있었던 거예요. 동맹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라는 걸. 저는 7번째 회의록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이 제안한 실패 시나리오 대응 계획이었죠.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이렇게 상세해요. 제가 놀랐습니다. 한국은 현실적이에요. 켈리가 설명했습니다. 성공만 가정하지 않죠. 실패할 경우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일본 제안서에는 켈리가 잘났습니다. 일본은 실패를 상상조차 안 해요. 아니, 못해요. 그게 그들의 문화니까요. 저는 문서를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국 측 부록에는 갈등 해결 메커니즘이라는 항목도 있었어요. 양국 간 의견 차이가 생길 경우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였죠. 분쟁이 생기면 먼저 실무진 협회, 그래도 안 되면 장관급 회담, 최종적으로는 정상회담. 제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제3북 중재자를 둘 수 있다고요. 한국은 갈등을 숨기지 않아요. 켈리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갈등이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고 믿죠.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문서를 열었습니다. 23차 회의록 가장 최근 것이었죠. 거기엔 한국 수석 대표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의 하청업체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이 모든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국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처럼 단순하게 할 수는 없나요? 한국 대표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복잡함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죠.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게 건강한 관계인가요?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외신 속보였어요. 한국 모델 검증 통과, 미국 정부 새로운 동맹 구조 환영, 그랜트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국방장관이 그를 차갑게 봤어요. 그랜트, 당신은 끝났어. 보고서 조작은 중대한 범죄야. 저는 문서를 닫고 켈리를 봤습니다. 이 모든 걸 그랜트가 왜곡했다는 거네요. 그는 일본식 모델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켈리가 말했습니다. 충성과 복종을 동맹이라고 믿었죠. 그때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필라델피아에 착륙합니다. 국방장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레녹스 제독, 이제 당신이 선택할 때입니다. 진실을 보고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환상 속에 머물 건가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진실을 보고하겠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신뢰의 구조가 무엇인지, 그게 왜 혁명적인지 모두 보고하겠습니다. 그랜트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어요. 그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죠. 잠시 후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켈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보이네요. 저기서 역사가 바뀔 거예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진짜 힘은 돈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거려. 국방장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레녹스 제독, 당신이 쓸 보고서가 기대됩니다. 진실을 담은 보고서 말이에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햇살이 눈부셨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국방장관이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한미 신뢰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다른 동맹국들과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때 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를 열겠습니다. 한국 모델에 대한 전면 검토를 시작합니다. 켈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변화의 시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때로는 작은 USB 하나가 거대한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미국이 다시 한번 위대해지려면 먼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시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10년간 방치되었다던 그곳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불과 일주일 만에 기본 정비를 마친 거였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조선소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레녹스 제동님 환영합니다. 오늘 보실 것은 단순한 기술 시원이 아닙니다. 신뢰가 만드는 기적을 보시게 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뒤로 상원들 기자단 그리고 수백 명의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특히 실직한 조선소 노동자들이 많았죠.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조선소 내부가 비춰졌어요. 한국 기술진과 미국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였습니다. 저 로봇들은 미해군 기술록장이 놀랐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자동 용접 시스템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작하는 건 미국 노동자들이에요. 우리는 기술을 전수했을 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떴어요.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작업 효율 100에 80% 향상 오류율 0. 3%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기술진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제가 직접 측정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한국의 모든 공법과 미국의 숙련 인력이 만나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 노동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백인 남성이었어요. 저는 조밀러입니다. 20년간이 조선소에서 일했고 10년 전 해고됐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아침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친구들 덕분에요. 그가 잠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 조선소에서 일했어요. 참대가 여기서 일했죠. 조선소가 문을 닫았을 때 우리 가족의 역사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청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가르치면서도 존중했습니다. 명령하지 않고 함께 일했어요. 이게 진짜 동맹 아닙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연스러운 박수였어요. 요코스카에서 본 그 기계적인 박수와는 달랐죠.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보고 있는가 미국이여. 이것이 미래다. 한국과 함께 만드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다. 한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죠. 저였죠. 한국 대통령님, 일본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방식이 다르죠. 그들은 자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역량을 공유합니다. 뭐가 더 지속 가능할까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랜트의 메일이었어요. 차임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죠. 시연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실제 선박 모듈을 조립하는 과정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사흘 걸리는 작업을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CNN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비밀은 없어요. 그저 서로를 믿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예요. 단지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을 뿐이죠. 미국 노동자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줬죠. 그게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노동자가 손을 들었어요. 젊은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메리 워싱턴입니다. 공대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 덕분에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저를 동료로 대우해줬어요. 성별도 인종도 상관없이요. 켈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제동님 실내가 기술을 움직이는 모습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왜 한국이 조건을 그렇게 많이 붙였는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게 만들기 위해서였군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그때 상원 군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봤습니다. 복잡함이 아니라 치밀함이었다는 걸. 청중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이번엔 더 크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장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우리 시에 5천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것도 고급 기술직이죠.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어요. 제 손자가 조선소에 취직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봤다고 하더군요. 한국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제 남편도 이 조선소에서 일했어요. 조선소가 문 닫던 날 심장마비로 쓰러졌죠. 일터를 잃은 충격 때문이었어요. 오늘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이전이었죠. 월 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레녹스 제동님,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신뢰가 기술을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믿고 최고의 기술을 공유했고 우리도 그 신뢰에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미래 동맹의 모델입니다. 기자가 이어 물었어요. 일본과 비교하면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한국 모델이 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때 CNBC 속보가 떴어요. 미국 정부 신뢰 전략 전면 검토 한국 모델, 다른 분야 확대 적용 검토. 켈리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것을 잘 기억하세요. 동맹은 돈이 아닙니다. 계약서도 아닙니다. 동맹은 사람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죠.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일본은요? 일본도 중요한 동맹입니다. 켈리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동맹이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획적일 필요는 없죠.
시온이 끝날 무렵 트럼프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봤다. 미국 제조업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건 한국과의 신뢰였다. 한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제 우리는 진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함께 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조선소를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국 노동자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웃으며 대화하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레녹스 제독 의회가 다음 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전면 도입을 검토한답니다. 그럼 일본도 변해야겠죠.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오늘 모두가 봤으니까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서 그랜트를 만났어요. 그는 짐을 싸고 있었죠. 제독님,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동맹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이 옳았네요. 신뢰가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그가 떠난 후 켈리가 왔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최종 보고서 준비하셔야죠. 네, 이미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제목은 신뢰 외구의 승리입니다. 그날 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신뢰 외교의 모델, 한국은 협상에서 인간성을 증명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숫자에 매몰되어 관계의 본질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한국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가르쳐 준 거였죠.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낡은 조선소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일 워싱턴 국방부 상황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새로운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신뢰의 구조,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 일주일 전 도쿄에서 썼던 황금의 방정식과는 완전히 다른 보고서였죠. 국방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합참 국무부 차관 그리고 백악관 안부 보좌관이 따라 들어왔어요. 모두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레녹스 제독 시작하시죠.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신뢰는 복종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저는 두 가지 동맹 모델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자본과 충성의 모델, 다른 하나는 신뢰와 협력의 모델이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일본의 500억 달러와 한국의 3,500억 달러. 하지만 이번엔 다른 숫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일자리 창출수 기술 이전 가치, 장기 경제 효과 숫자만 보면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구조를 보면 한국이 혁명적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투자가 아닌 투자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본의 500억은 소비됩니다. 한국의 3,500억은 순환합니다. 저는 도표를 보여줬어요. 한국 모델에서는 투자가 기술이 되고 기술이 일자리가 되고 일자리가 다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켈리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5천 개 일자리가 생겼고 앞으로 2만 개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합참이 물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핵잠수함 공동 개발을 보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의 능력이 향상되죠. 백악관 안보자관이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일본의 반응은요?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켈리가 답했습니다. 일본도 단순 투자에서 벗어나 기술 협력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만든 변화가 일본도 바꾸고 있는 거죠. 저는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펼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일본 모델은 미국이 계속 받기만 하는 구조예요. 한국 모델은 미국이 다시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훈련받은 미국 노동자들이 이제 다른 조선소에서 교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확산되는 거죠. 일본 모델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대통령 집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결되었어요. 보고서 잘 들었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결론이 뭔가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답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재설정해야 하고요. 일본은 일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획적인 동맹이 아니라 다층적 동맹을 구축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진행하게. 화상 연결이 끊긴 후 국방장관이 일어섰습니다. 레녹스 제독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신뢰 전략을 공식 승인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도쿄에서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에 저는 얼마나 단순했던가 숫자가 전부라고 믿었던 그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켈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제독님. 이제 숫자 뒤에 사람을 보시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환상 속에 있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펜타곤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그런데 그랜트는 어떻게 됐죠? 제가 물었습니다. 차임했어요. 켈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배웠을 거예요. 동맹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 보낸 거였어요. 레녹스 제독님 진실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동맹이 시작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은 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미국 신뢰 기반 동맹 전략 채택 한국 모델을 벤치마크로 저녁 무렵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어떤 일주일이었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운 일주일이었어. 제가 답했습니다. 뭘 배웠는데 동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뢰로 만드는 거라는 걸. 물론입니다. 다음은 원문을 더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다듬은 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1월 2일. 오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미국은 다시 한번 배웠다. 겸손함과 신뢰의 가치를. 그리고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배웠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헤드라인이 떴다. 신뢰는 복종이 아니다. 미국 동맹 철학을 바꾸다. CNBC는 이렇게 보도했다.
미국 동맹 전략 대전환. 한국발 신뢰혁명. 다음 날 아침 저는 의회의 청문회장으로 향했다. 신뢰회복 청문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창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군사위원장이 물었다. 레녹스 제독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신뢰는 계산할 수 없지만 설계할 수 있다. 무슨 뜻인가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신뢰를 만드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후 평가 위험 공유 공동 성장. 이런 장치들이 자연스럽게 신뢰를 만든다. 켈리가 덧붙였다. 일본은 충성을 샀지만 한국은 신뢰를 설계했다.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것이다. 청문회는 성공적이었다. 의원들도 한국 모델의 혁신성을 인정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맞이했다. 레녹스 제독님, 진짜 파트너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제 시작이다. 함께 걸어갈 긴 길을 시작한다. 그리고 생각했다. 때로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 보고서의 결론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동맹의 미래는 충성이 아닌 신뢰에 있다. 복종이 아닌 협력에 있다.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